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음식 중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기름일 거예요. 기름은 우리 어떤 계절하고 어떤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문 창씨입니다. 요즘에 이제 날이 많이 더워지고 또 습도도 높고 그리고 짜증도 나고 많이 할 건데 여름철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상당히 또 우리 평소 때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음식 중에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분류를 한다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기름일 거예요. 기름은 우리 어떤 계절하고 어떤 기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여름철에 어떤 기름을 어떻게 섭취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하나는 이제 어떤 기름을 쓰느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가열 문제.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름, 우리 지방을 섭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첫째는 어떤 지방을 쓸 건가? 기름이죠. 어떤 부분을 쓸 건가? 또 요즘에는 이제 날도 덥고 그러니까는 기온도 이렇게 높지만 우리가 조리를 하면서 열을 가했을 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 열을 가할 수 있는 기름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사실 보관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한꺼번에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기름을 먹게 되면 암이라는 진단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냉장고를 딱 들여다보고 우리 환자분들이 이때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관리를 생각을 해요. 그러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또 애매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먹지 않고 버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육류 속에 있는 고기야. 그다음에 이제 기름기가 많은 거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기름기를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암세포가 빨리 자란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고 단백질이나 채식 쪽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기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어떻게 보면 후순위가 되고 또 아니면은 아예 배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지방은 우리 몸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배제를 하는 게 답이 아니고 지방 중에서 꼭 필요한 지방, 그런 꼭 필요한 지방들은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 보면 어떤 분들 보면 너무 엄격한 식단을 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은 무조건 다 뺀다. 그래서 지방 자체를 먹지도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첨가하는 지방들이 있잖아요. 반찬을 하면서 어떤 기름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뭐 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배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몸에 중요한 것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해가지고 아니 3대 영양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이 중요하죠. 단지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냐가 문제인데 이걸 함부로 너무 배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암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고 정상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 몸에서 많은 염증 세포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먹을 때는 어떤 것은 정말 권장해서 먹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 환자분들이 영양소를 섭취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어떤 암하고 싸우려면은 체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면역이 또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 있는 염증성 물질들도 전부 다 제거를 해야 하고 그런데 이런 체력이나 면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도 포함이 되거든요. 우리가 지방은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는 기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식용유도 있고 또 아니면은 뭐 동물성 지방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름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보다도 어떻게 먹어야 가장 내 몸에 도움이 되고 암 치료에 도움이 될 건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어떤 과학적인 근거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이 과학적인 요 근거에 맞춰 가지고서 꼭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기름 섭취에 대한 어떤 정확한 과학적인 근거에 맞춘 어떤 진실과 그다음에 원칙을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암 환자분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봐 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어떤 다른 또 투병 중인 환자나 또 지인들을 또 같이 이 영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모든 기름을 끊으면 일단 어때요? 몸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에 염증을 잡는, 또 아니면 세포막을 좋게 해 주는, 그래서 가장 우리 몸에 좋은 기름, 우리 아마 착한 기름이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붙여 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들은 꼭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한 것은 착한 기름입니다. 우리가 포화지방산이라든지 동물성 기름인데, 이런 부분보다도 이제 착한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사실 암을 앓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가장 이제 우리 몸에 극단적으로 간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요. 이 악액질이라는 게 오게 되면 거의 이제 우리 몸에 대사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암세포라든지 우리 정상세포 장기들이 기능을 제대로 못해서 많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 그다음에 산화물, 활성산소,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방도 다 빠지게 돼서 체중도 완전 쭉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하게 영양실조에 빠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악액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악액질을 막아주는 방법이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지방이 상당히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이런 지방을 흡수를 잘해야, 섭취를 또 잘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 좋은 지방을 섭취를 해야죠. 오히려 이런 지방들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오히려 악액질도 막고 염증성 물질들을 제거해서 암을 성장시키는 것을 억제를 하고 제대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방은 단순하게 그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염증성 물질도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들이 있어요. 비타민 A라든지 그다음에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몸에 들어와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방을 흡수가 될 때 이런 지용성 비타민들도 같이 들어와요. 예. 착한 기름이라고 하면은 대개 이제 우리가 이제 불포화지방산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단불포화지방산이 있고 다불포화지방산 이런 게 있는데,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같은 경우는 단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깨라든지 또 아마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는 기름은 다 불포화지방산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착한 기름이라고 하면 이런 불포화지방산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는가, 이런 부분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 자료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자료에 보면 이렇게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이럴 때 암 환자의 악액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 오메가3 속에 EPA나 DHA, 이런 오메가3가 꾸준히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면 대개 EPA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고요. DHA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세포막을 염증성 세포막을 염증을 억제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도록 하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염증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럼 악액들도 줄어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염증성 물질들이 많게 되면 암을 성장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것도 막아주기도 하고, 또 근육 손상을 또 막아주기도 하죠. 어쨌든 영양 공급을 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근육이 더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양소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체력이라든지 기력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게, 그런 기능을 하는 게 불포화지방산이에요.
그럼 착한 기름이 맞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떤 들기름, 그다음에 우리가 아마씨,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마 가장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좀 덜하지만 우리는 올리브유가 좀 덜 친숙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들기름은 매우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하기가 쉽고, 그리고 들기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오메가3 보고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오메가3, 식물성 오메가3, 그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오메가3를 말한 거거든요. 그게 들기름 속에는 한 60% 정도가 이런 그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또 하나는 이제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등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서도 엑스트라 버진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 버진 등급의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서 강력한 항암 작용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지금 올리브유 속에 들어있는 단풀포화 지방산, 그다음에 올레오칸탈, 이런 부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우리 환자들한테는 암을 세포를 자살시키게 만드는 그런 항암 효과도 있고, 또 심혈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같이 있어서, 우리가 암세포는 혈액순환이 잘 될수록 크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러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은 지방에 대해서 어떤 나쁜 인식을 갖는 것보다는 이런 좋은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매 끼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반찬 같은 거 할 때 들기름 같은 거 좀 쳐서, 풍미도 좋잖아요, 먹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샐러드 같은 데는 우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이렇게 충분히 가미해 가지고 먹으면 우리 그 어떤 올리브유나 어떤 들기름이나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암을 치료하는 환자들한테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 번씩 먹는다 이런 것보다도 가능한 한 매일 친숙하게 섭취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름에 대한 발연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름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특히 열을 가할 때는 문제가 있어요. 열을 가할 때 잘 크게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열을 가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웠던 그런 기름들이 졸지에 갑자기 발암물질로 돌변해 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열을 가하는 문제. 예. 그래서 열을 잘못 가하면 발암물질이 됩니다. 되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좋다고 했던 불포화 지방산들은 열을 가하면은 트랜스 지방으로 바뀌면서 발암물질로 갈 수가 있어요. 오히려 포화 지방산보다 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포화 지방산 기름이 좋지만 열을 가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연점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기름 같은 것을 우리가 열을 가하면은 하얀 연기가 나요. 그건 진짜 타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기름마다 이게 온도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대개 불포화 지방산이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열을 가하더라도 낮은 온도에서 타버리는 기름이 있고, 아주 높은 온도까지 올라가더라도 타지 않는 기름이 있는 거죠. 근데 대개는 불포화 지방산은 낮은 온도에서 탑니다. 그리고 포화 지방산은 높은 온도에서 타서 오히려 포화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으로 잘 안 가요. 그런데 불포화 지방산은 트랜스 지방으로 잘 가죠. 그러면 자, 타버리게 되면 발연점이 낮다, 그 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타는 순간 벤조피렌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데하이드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사실 1급 발암 물질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름이 좋다고 해 가지고 뭐 온갖 그냥 샐러드에다 뿌려서 먹기도 하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어떤 뭐 튀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을 지진다든지 이래 할 때 이런 기름을 쓰는 것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문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은 우리 식물성 기름이 있잖아요. 이런 고온에서 가열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폐암 같은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보면은 알데히드 같은 거, 이 부분이 암을 일으키는 작용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기름을 이제 만드는 방법들을 한번 볼게요. 대개 이제 우리가 방금 앞에서 좋다고 하는 들기름이라든지 참기름, 그리고 올리브유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은 대개 다 불포화 지방산이면서 발연점이 낮아요. 그래서 보통 발연점이 160도 이하거든요. 160도 같으면 조금만 열이 가해지면은 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름들은 가능한 한 절대 어때요? 열을 가해서 만드는 요리를 할 때는 쓰면은 안 돼요. 특히 이제 뭐 튀김이라든지 전을 지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가능한 한 써서는 안 되고, 오히려 쓰게 되면 한마디로 발암 물질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름들은 되게 어때요? 우리가 풍미를 느끼는 용도로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다 요리가 다 끝나고 난 후에, 이때 요리할 때 기름을 써야 된다면 다른 기름들을 쓰고, 마지막 다 끝나고 나서 어떤 드레싱용으로, 아니 뭐 어떤 풍미를 얻기 위한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풍미를 내기 위한 드레싱용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환자분들은 이런 기름이 우리 몸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기름을 한 숟가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바로 섭취를 하는 이런 방법들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인제 우리가 그 이런 기름들을 말고, 그렇죠, 우리가 인제 하다 보면은 어떤 부침개라든지 그다음에 볶는다든지, 예 뭐, 예 아니면 튀김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때는 이런 기름을 쓰시면 안 되고, 일단 발연점이 최소한 200도 이상으로, 200도 이상에서 발연이 되는 그런 기름들을 쓰셔야 돼요. 보면은 우리가 아보카도라든지 현미유, 그다음에 포도씨유, 이런 기름으로 쓰긴 하는데, 저는 가능한 한 저는 코코넛유를 좀 많이 오히려 더 권합니다. 코코넛유는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산이에요. 불포화지방산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화지방산 그러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고온으로 열을 가해서 하는 조리를 할 때 사용하는 기름은요, 오히려 포화지방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포화지방산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코코넛을 말하는 것은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성분들이 암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열을 가하는 요리할 때 어떤 기름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불포화 기름들은 우리가 이제 드레싱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름들은 가능한 한 우리 환자분들은 포화지방산이라든지, 또 요즘에 보면은 식용유로 되어 있는 기름들이 되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인데 오메가6가 많거든요. 이런 오메가6가 많은 지방들은 염증성 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가 앞에서 말한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이런 걸 제외한 다른 기름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오히려 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사실 기름 보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또 우리가 이런 기름들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쓰고 냉장고에 넣고 막 이래 하기 때문에, 이게 보관하는 과정에 이게 만약에 산패가 된다, 그래 되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좋은 포화지방산을 먹는 것보다 더 좋지 않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게 지방을 먹을 때 그냥 싱싱한 상태로 먹는 것과 산패된 상태에서 먹는 것에 대한 이런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 근데 정말 산패된 기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암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암을 악화시킨다는 이런 부분들이 논문이나 연구 자료가 엄청 많이 나와요. 특히 이런 논문들에 보면은 이 산패되는 과정에서 과산화물이 만들어져요. 지질 과산화물들이 만들어지고 또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과산화물이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어때요? 우리 정상세포에 있는 DNA를 어때요? 손상을 줘가지고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넘어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할 거고, 또 아니면 어때요?
암 환자가 산패된 기름을 계속 먹게 되면 오히려 암을 더 악화시키고 암세포 성장을 더 시킬 수 있는, 변이를 더 촉진시켜 주니까 빨리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순한 암이 독한 암으로 바뀌게끔 그리 만들어 버릴 수가 있고, 한마디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산패된 기름을 먹게 되면 돌연변이 숫자가 많아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절대 잘못 보관한 기름은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아깝지만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들기름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으로 한 들기름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들기름이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들기름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한 것은 고온에서 볶아요. 고온에서 볶고 그다음에 이제 고온 압착 방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들기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권하는 것은 저온 압착 방식으로 만든 들기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저온 압착 방식으로 해서 들기름 만들면 그건 무조건 다 좋으냐?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기름들은 또 보관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열이 있는 주변에서 보관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또 맞죠. 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요. 열 주변에 두는 거. 근데 보관을 할 때 자주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해야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냉장고에서 끄집어 놓으면은 바로 어떤 빛에 노출이 되거나 공기에 노출이 돼요. 이래 되면 그럴 때마다 산패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러 차례 자주 먹게 되는 이런 기름들은 가능한 한 피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리가 들기름 같은 거 우리 환자분들한테 먹을 때 들기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짜서 놓은 들기름보다는 그냥 들깨를 그냥 그 자리에서 갈아 가지고 그날 먹는 것을 많이 오히려 더 권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그렇게 짜 가지고 온 것을 그냥 병에 들어 있는 채로 하루에 필요한 양껏 달아서 쓰고 뚜껑 닫아 가지고 냉장고에 또 넣어 놨다가 또 그다음 날 필요하면 또 꺼내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산패가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요리할 때 어때요? 막 가스레인지 막 있는데 그 옆에다가 놓고 쓰잖아요. 상온에다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산패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보관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도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보관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이렇게 실천 방안을 한번 이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요. 항상 빛을 차단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빛을. 그래서 짙은 색, 우리가 갈색, 진한 갈색 아니면은 우리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빛이 잘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병을 쓰고, 만약에 우리가 하얀 병을 써야 된다 한다면 어때요? 그냥 그 차광을 시켜줘야 돼요. 은박지 같은 것을 싸는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겠다. 두 번째로 보면은 냉장 보관을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기름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는 아주 빨리 산패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냉장고에 넣으면 잘못하면은 굳어버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맛이 변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빛이 잘 안 통하는 싱크대 밑에 좀 어두운 곳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좀 서늘한 곳에다가 보관하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셋째, 이거 참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의 기름을 사면 병이 커요. 그리고 최소한 막 한 달, 몇 달, 6개월 이상 쓰는 용량이거든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은요, 특히 이렇게 들기름이나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가능한 한 적은 병에 들어있는 거, 그리고 빨리 사용해서 소모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에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되게 보면은 뭐 1개월 아니면은 늦어도 2개월 안에 소모하라고 되는데 저는 그보다 빠른 것일수록 좋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 한 15일 이내에 소모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저는 또 우리 환자한테 그걸 권해요. 그날 쓸 것만 할 수 있는 방법.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아마시라든지 들기름 이런 경우도 뭐예요? 차라리 기름을 만들지 말고 그 자체 아마씨나 이 들깨를 아예 갈아서 그날 먹고 만약에 24시간 지난 것은 버리도록 하는 거. 그 방법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여름에
우리가 기름을 지방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착한 기름을 먹어야 된다. 착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을 말하고 우리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들기름, 아마씨, 뭐 참기름, 그다음에 올리브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착한 기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열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가열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트랜스 지방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어때요? 여러 가지 발암 물질들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발연점이 낮으면서 우리가 되는 이런 기름들이 좋은데 단지 열을 절대 가하지 말고 했을 때 좋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문제를 조심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차단하는 이런 보관하는 방법을 잘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상온에 노출이 되거나 빛에 노출을 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소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식단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시간 한 달 이내에 쇼부를 보면 우리가 정말 긴장 상태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암은 그렇지 않아요. 5 년, 10년 관리를 해야 되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꾸준히 끈기 있게 하시는 것을 중요해요. 우리가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면서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도 없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가 인제 여름철을 관리할 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하루 하나하나를 맞춰 가는 게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암 치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만 항암 약을 잘 먹고 그다음에 면역을 올리고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매일 먹는 음식 하나하나가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 어느 정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 가면서 관리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꺼리끼는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항상 체계적으로 좀 그런 관리를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음식이 어때 항암 음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오늘 기름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 여러분들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식사라든지 이런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기름은 특히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